윤석열 내라는 민주당 초선이 박살낸다. 정권 교체 막는 자 민주당 초선이 박살낸다. 초선 박살 7회 시작합니다. 와 아직도 기계적이야. 벌써 7회나 됐냐고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박수 치는 건 정말 계속 어색하네요. 1회 같아. 네, 지난주에 저희 최현일 의원님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네. 이제 못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 김성환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네, 온갖 공약도 막 하시고 뭐 짜장면을 사겠다느니 뭐 삼선 저번에 탐냈어. 네. 저번에 뵀는데 너무 좋았다고 아. 계속 나올 생각 있냐 저 나가야 된다 했죠. 탐내시더라고. 또 김성환 개별 접촉까지 하셨네요. 네. 빠지면 안 돼요. 네.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힘 받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발제를 준비했는데 순서를 바꾸자고요.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준비한 건데요. 사실 요새 엊그제인가요? 내란당 국민의힘 1차 경선이 끝났죠. 그렇죠. 저희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빠루상에 대한 코멘트가 많으신데 하루상. 1차 경선 결과 모두 예상하셨나요? 제 예상 틀렸습니다. 틀리셨어요. 어떻게 예상하셨는데요? 나경원. 나경원. 이유는? 나경원이 이제 탄핵 반대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과 안철수가 이제 마지막 그 4등, 4등은 아니고 아무튼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표를 누가 가져갈 거냐였는데 탄핵 찬성과 반대로 딱 갈려의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형상 네네. 그래도 탄핵 이 반대하는 후보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나경원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나는 맞췄어요. 난 타방송에 나와가지고 안철수가 된다고 내가 딱 맞췄어. 그렇습니다. 예지력. 말도 안 되는 예상이라는 표정으로 보더라고. 국민의힘 그렇죠. 패널들이. 내가 근거를 딱 댔지.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여야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보면 그 나경원이가 4%로 3.7인 안철수보다 근소하게 앞서거든요. 근데 정체야 나경원은. 근데 한 안철수는 1.1% 올라가고 있어서 추세가 중요해요. 상승세.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한정해서 보면 안철수가 앞섰더라고. 근데 최근 했던 많은 여론조사가 다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추세상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 이유는 이제 그 알겠지만 뭐 그 나경원 표는 김문수 홍준표 쪽으로 많이 흡수돼 들어간 것 같고 나경원이 또 오버를 많이 했잖아요. 드럼통 들어가고 뭐. 근데 너무 오버를 하더라고요. 무슨 콜드플레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너무 막 그런 과도한 그 마케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아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100%인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도 무당층하고 국힘 지지자들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당층에서 안철수 후보가 거의 다 가져간 것 같고 합리적 보수도 한동훈하고 이제 안철수한테 나눠서 갔을 텐데 한동훈은 그 자기의 그 팬들도 있지만 또 안티 세력도 많거든요. 위드훈이. 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보수가 그 안철수 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반면에 나경원이는 그 이제 그 보수들 소위 말하는 국힘 지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랑 홍준표 쪽으로 가고 그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까지도 다 뺏겨버린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안철수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걸 것 같아요. 이제 1차 경선은 이제 100%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이제 무당층. 그러다 보니까 2차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50% 뭡니까 국민 50% 저희하고 똑같잖아요. 네.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1차 경선 같은 경우는 철저한 당심보다는 그래도 좀 온건한 좀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래도 좀 합리적인 좀 생각 좀 있는 분들이 그래도 안철수 후보한테 좀 표심을 준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당연히 나경원 의원이 될 줄 알았죠. 근데
상당히 저도 그렇죠. 또 그렇죠. 당연히 뭐 세게 했고 그 동안에 또 워낙 지명도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말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되는 거 보고 그런 여론조사 표심 그런 게 약간 좀 그 갈렸구나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번에 그 1차 경선의 결과를 보면 그 민심이 이제 그 국회 후보들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니네 이제 윤석열과 절연하고 중도 확장 정책을 쓰지 않으면 니네 이제 안 돼. 이렇게 경고 때린 거거든. 나경원과 안철수를 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경선을 하는데 2대 2잖아요. 신탄 반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여기는 5대 5야, 룰이. 그러니까 50%가 국민의힘이야. 당원들이라고. 당원들이고 또 50%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훨씬 더 반탄의 후보들이 유리해졌다고 이게 룰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랑 홍준표가 더 유리한 이런 이제 구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김문수나 홍준표도 약간은 좀 중도 확장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반탄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서 그리고 본선에 가면 이제 자기 발목 잡는 그런 이제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지금 노정돼 있는 거죠. 그렇죠. 발제하셨어요? 저는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고요. 근데 저는 안철수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철수 나경원 중에는. 왜냐하면 그 다들 안철수가 조금 희미하다, 뭐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인상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 페북을 보면은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해요. 반 이재명. 네. 그리고 그 탄핵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분명하게 쓰더라고요. 뭐 반탄 법조인 출신 후보님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행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 선택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꺾을 명분과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거 보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설득을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한 줌의 세력들의 굉장히 소구하는 메시지를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론 분석 같은 거를 이제 저희 당도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당에서 분석한 거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긍정 점유율이 안철수 후보가 꾸준히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추세가 네, 좀 그래서 올라갔어요. 안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거기다가 뭐 윤석열 보고 탈당하라고 얘기도 했고. 그렇죠. 그 김문수, 홍준표랑 그 누구한테 나경원한테 정강훈당으로 가라 그랬잖아 막 세게 막 얘기하고 선명하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그 본선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국민의힘 그 저 당원들은 아니더라도 무당층 중도 합리적 보수에서는 그 메시지를 던진 거라니까요. 그렇죠. 안철수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최종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이 예측을 해볼 텐데요. 아마 이제 김현정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룰이 이제 당원 50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2차에서는 탄핵을 반대한 세력들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 후보는 누가 될까요? 홍준표. 홍준표. 최 3표. 의원님은 저는 뭐 김문수나 홍준표 중에 둘 중에 한 사람 될 것 같고 한 명만 찍어요. 반탄. 그러면 여기 뭐라고 홍준표? 홍준표. 저는 김문수. 네, 저하고 척을 지세요. 이제 방송의 재미를 추구하시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당원 투표가 50% 들어가고 또 하나가 아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전략적인 투표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이제 한덕수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향후에 단일화까지 생각한다면 당심을 이렇게 강경, 이렇게 반탄의 대표주자 김문수나 홍준표 김문수를 이렇게 몰아주고 뭐 결선까지 갈 수 있겠죠. 가고 그 다음에 한덕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관료면서 약간 좀 보수면서 확장력이 있다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때가 덜 탔으니까 그런 전략적인 그런 표심이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일단 2차 경선에서는 김문수랑 한동훈이 올라갈 것 같고 마지막 한 명은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논리인데 지금 이제 한덕수 변수가 생긴 거예요. 한덕수 변수가. 그래서 한덕수를 지지하는 저 국민의당 당원들이 있어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지. 그 지지세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한덕수랑 단일하겠다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거든. 그 김문수를 일단 지지해야 돼. 그 김문수를 이제 밀어 올릴 거라고요. 이제 그 2차 경선에서는. 그래서 결선도 갈 것 같고 또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안철수랑 나눠 가야 되잖아요. 찬탄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 표를 김문수한테 많이 뺏길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한동훈한테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그렇게 두 명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은 왜 그러냐면 얘도 뭐 사실 한동훈이는 우리가 찬탄 반탄하니까 뭔가 좀 그나마 좀 역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얘 완전히 그 윤석열 아바타잖아요. 윤석열이 만들어준 애잖아. 그 검사 출신이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밭글로 실제 뭐 등수랑 지지율도 어느 정도 돌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변수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결선 투표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4명 중에 압도적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1, 2위가 결선 투표를 다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 50%에서는 당심 50%에서는 결국은 반탄 세력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는 게 중론이고 그럼 이제 찬탄의 이 표가 어디까지 이제 흩어질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여전히 찬탄도 지지층과 그 무당층으로 일단 걸러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다 걸러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다라고 보면은 결국 반탄 세력에 좀 유리한 구도 아니냐라는 거고 김문수하고 홍준표인데 김문수는 사실 그 노동부 장관 출신인데 진짜 내용이 없어요. 정책적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제가 환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홍준표가 이 프레임 어떤 이 악의적 프레임 설정 이번에도 그 한동훈하고 했을 때 그 나왔잖아요. 뭐 키높이 구두 뭐 이런 네. 얘기. 이거 다 준비된 멘트라고. 프레임이라고 하긴 네. 좀 그렇고 네. 그 질문 같은 경우는 키높이 구두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그게 네. 다른 후보들을 다 페이드아웃 시켜버렸어요. 토론에서 그것만 남고.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가 홍준표한테 제가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나 이 프레임 싸움에서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반탄에서는 홍준표가 아니냐 이런 건데 결국 저는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결선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최종 결선에서는 역시나 당심에 좀 방점이 찍힌 홍준표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제 당원이나 이 그 선거인단들이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략적 투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금 지형은. 그래서 저는 홍준표로 뽑았습니다. 김문수랑 홍준표랑 둘이만 맞닿아 있으면은 그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은 4명이 하는 거라서 2차 경선에서 거길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걔는 뭐 지명 토론을 하더라고 그렇게 지명을 한 거 보니까 홍준표가 한동훈을 지명했더라고. 김문수도 한동훈 지명하고. 벌써 지명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지명 토론을 하더라고. 그래서 홍준표도 한동훈은 홍준표를 냈어. 김문수를 안 하고. 그 안철수가 김문수를 했더라고 이렇게. 지명을. 그래서 어쨌든 그 재밌겠네. 이제 최근의 추세상 김문수가 지금 하향세고 홍준표가 약간 저 추세상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덕수 변수가 생긴 것 같아. 한덕수는 지금 제가 볼 때 완전 출마각이거든. 한덕수랑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이제 지금은 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가 정말 뭐 말한 것처럼 그 아무런 뭐 저거 실력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은 저쪽 당의 경선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탄이냐 그렇죠. 반탄이냐 네, 친윤이냐 네. 그거 갖고 싸우는 거니까. 뭐 능력을 겨루는 장이 아니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레임 전쟁 같은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최근엔 저도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홍준표보다는 방에 우세하지 않을까. 좀 홍준표 후보가 그 토론에서 보여준 그런 태도 같은 것이 저는 뭐 프레임 전쟁에서 이겼다고 국민의힘에서 판단하시는 것 먹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로 사실 뭐 우리 당 관점에서 봐서 그런가 그 경선 자체를 굉장히 희화화하게 만들었고 수준 낮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적나라한 어떤 자해 경선 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토론의 수준을 좀 떨어뜨렸잖아요. 뭐 좀 홍준표가 그렇게 상승세가 주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안정적으로 이 99
좀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층을 음.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문수 후보에 저는 한 표를 주고 또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 뭐 반탄 후보가 뭐 되는 게 나쁘진 않죠. 뭐 누가 되더라도 3대 1이네. 네. 3대 1. 3대 1. 김문수, 홍준표. 봅시다. 다음 방송 때 사실 누가 되더라도 지금 그러게요. 이거 네. 논하는 게 참 공허하네요. 네, 공허한 뭔가 논쟁이긴 지금 한데요. 네. 지금 2차 경선에 오른 후보 4명 지지율을 합쳐도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죠. 지금 저희 21일 리얼미터 결과가 이재명 후보님이 50.2%, 나머지 4명 다 합쳐도 31.9%거든요. 저는 뭐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뭐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행보를 보여온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행보가 철저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기 뭐 언론에서 분석한 건데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한덕수가 출마하는데 출마 선언을 며칠 날 할 건지 혹시 아세요? 거기 시한이 언제죠? 5월 출마해요? 3일. 출마한다는 가정하에 시한이 언제 시한? 저 우리 최현일 의원님 5월 4일 이전에 사퇴해야 될 거예요. 5월 5월 4일이면 3일까지 사퇴해야 5월 3일 하겠지. 5월 3일 날. 며칠 날 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점지받은 뭐 거의 날짜가 있어요? 점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점지받은 5월 날짜가 3일 하겠습니다. 아니 4월 30일 날 네. 한다는 거야. 4월 30일. 4월 30일이요? 네. 어. 그거 이제 한겨레에서 분석한 기사인데 내가 이거 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딱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네. 이제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4월 30일 하는 근거는 오로지 김문수가 1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하고 김문수랑 결선 올라가면 5월 1, 2 양일간에 여론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4월 30일 날 양자 토론을 한대. 양자 이제 저기 5월 1일 날 그 투표하기 전에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해야지 저 김문수 쪽으로 김문수의 쫙 이렇게 저 투표가 몰린다는 실린다. 그런 진단까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한덕수가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 썰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단일화를 위해서 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늘린다는 거지. 기간을. 그렇군요. 변수는 없나요? 지금 국힘 경선에? 뭐 정광훈 신당, 윤어게인 뭐 이런 변수는 없습니까? 내일 출마 선언한다랬죠 정광훈. 네, 정강훈은 변수가 안 네. 되려나? 뭐 사실 그렇지 이번에 않을까요? 그 윤 어게인 신당 그것 때문에 나경원 떨어진 또 이유 중에 하나였지. 가도 너무 간다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국힘에서. 뭐 정강훈도 그러면 단일화를 뭡니까? 뭐 설마. 저쪽 보수 단일화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독고다이 아니야 그쪽은? 정광훈은 내가 봤을 때 윤석열 파리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고다이. 모금하려고 모금 계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으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같고 그 저기 그 김계리인가? 네. 그 변호사 2명 배이철. 아니 거기 그 밥 먹고 찍은 사진을 페이북에 올렸잖아요. 그거 윤석열이가 동의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거지. 니네 나 탈당하라고 협박해봐라. 나 제명시켜봐라. 그럼 나 신당 만들 거 이렇게 경고하는 거 경고성 신당 아니에요? 경고성 계엄처럼.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그렇지. 나 이 카드 있어. 뭐 이런 협박용 아닌가 싶은데. 그러네요. 근데 결국은 걔네들도 그 두 분도 결국은 자기 정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정치적 자기의 좀 입지 좀 이참에 좀 넓히려고 윤석열을 이용하는 거지. 사실 저희가 자연스럽게 조금 그 한덕수 얘기가 조금 나와가지고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 예상과도 좀 연관된 주제인 것 같아서 최현일 의원님께서 발제하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덕수 이제 대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 관리라는 심판 역할인데 선수로 나오겠다 하는데 선수로 나오든지 심판으로 남든지 결단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기문 꼴 난다라고 이제 그 100% 장담을 하고요.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불나방 그런 행보를 하는 그 한덕수 대행을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깝고요. 하여튼 뭐 대선 출마할 생각 있으면 당장 총리직을 내려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김민석 의원님이 정부종합청사 공간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더민초에서도 어제 같이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
관세협상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출마할 명분 전리품을 쌓기 위해서 급하게 2+2 그래가지고 지금 두 장관을 보내가지고 협상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말로는 협의만 한다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야당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 그런 거에 보면 참 이게 국익이 아니라 자기의 그 제밥에 관심이 있다 하고 특히 뭐 보니까 뭐 가장 좀 충격적인 말이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뭐 협상도 매- 하기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한 거였나요? 네. 그렇죠. 완전 협상도 하기 전에 백기를 들었고 그 매국 발언 아니에요? 그게? 뭐 한국의 발전에 미국이 기여한 게 많다. 뭐 이런 류의 우리가 받은 게 네. 많다는 식의 또 발언도 내줄 하고. 것처럼. 네. 일본 수상 같은 경우 일본 그 누구야 지금 일본 수상 같은 경우는 방위비 협상은 분리하고 철저한 국익을 위해서 한번 싸운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요 저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결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단호하게 뭐 이제 한덕수가 나온다고 해서 뭐 우리 민주당 뭐 후보 뭐 특히 이재명 후보가 거의 이제 99.9% 확실한데 예? 뭐 변수는 안 그렇죠. 되지만 네. 이제 씁쓸하죠. 네. 씁쓸하죠. 뭐, 예. 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고 그냥 자기 그 삶을 찾아가는 지금 이 출마와 관련돼서 가장 그 얘기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어떤 이후 형사 책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지금 이 자리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은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거 아직까지 사과도 안 하고 철회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적 행위를 헌재에서 지적을 하든 말든 계속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 내일인가요? 모레 시정연설? 내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시정연설 나와서 또 그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정부 질문에는 그렇게 불러도 안 나오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저기 뭐야 대권 협상을 해야 되는 뭐 거. 저기 지방 네. 돌아다 영남 돌아다니고 호남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하더니 시정연설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 임내하고 이제 뭔가 지금 저희도 이제 그게 무슨 얘기를 할지 되게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러고 있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 이 발판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정말 심각한 행태예요. 사실 관세 협상은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거나 계속 이거 흘리고 있어요. 야 지금 이 우리나라의 국정 상황이라든지 전국 상황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 상황인데 자기 혼자만 정말 천하태평 나는 와 진짜 이렇게 즐기고 있는 상황이 너무 사실은 분노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모렴치한 거지. 시정연설 꼭 참여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꼭 아 들어야 이제 되나요? 그냥 다 비워버리자 오히려. 잘 안 가면 안 되나요? 저도 갔다가 중간에 조용히 나오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중간에? 중간에 조용히 나오자. 침묵시하자고 무시해버리자. 무시작전으로. 있다가 조용히 나와버리자. 무시작전. 저도 참 한덕수 아까 사실 5월 3일 얘기한 거 저는 그 통상과 관련해서 2+2 협상 같은 거를 지금 이 시점에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뭔가 좀 얻어낸 것 같은 그런 그 뭔가를 이렇게 빼낸 다음에 그걸 발판 삼아서 그봐 내가 국제 통상 전문가고 우리 어려운 트럼프 시대에 나와 함께 헤쳐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쵸.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아닐까. 택도 없죠. 택도 없는 일이긴 한데 네. 그런 생각으로 저는 5월 3일을 얘기했었는데요. 대선용 스펙 쌓기 협상하는 거죠 지금. 그거 하고 이게 이제 내일하고 이틀 동안에 2+2 협상한다며 네. 통상 협상하는데 그 이제 그런 예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5일 날 뭔가 성과 같은 게 발표가 될 거라는 거야. 뭐 구체적인 거 없더라도 뭐 이게 벌써 원래 25일 에? 워낙 이 협상 자체가 손해보는 협상이잖아요. 그냥 저쪽에서 관세 이기기 때리겠다고 어려운, 하는 네. 거를 우리가 뭐 더 얻어낼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하는 얘기가 협상하지 말고 네가 결정하지 말고 협의나 하라. 협의하다가 이건 내 권한 아니니까 차기 그렇죠.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넘기고 그쪽에서 90일 안에 하면 되니까 넘기라라고 하는 건데 그 대표단을 20명이나 보내서 20명이나 사절단 보내듯이 결국은 지적삭 그래서 25일 날 뭔가 약간 좋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갤럽 조사가 매주 하잖아요. 그 금요일 날 하잖아. 그럼 갤럽 조사에서 이제
그 지지율이 국힘 좀 지지율에서 이제 나오면 1등으로 나올 거가 예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 분위기 타고 이제 그 단일화 국면에서 유리하게 그 선점하겠다. 뭐 이런 그 망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한덕수는 이제 공직자 생활을 50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 50년. 50년 했는데 한 50년 번도 살았는데. 선출직을 해봤죠. 이제 저기는 다 우리 선출직을 해본 한 번이라도 네. 경험을 해본 반장은 사람인데. 해봤을 것 같은데. 네? 반장. 반장을 했을까요?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이게 정무적인 감각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이제 만인지상 1인지하 있다가 이제 윤석열 수계가 날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유아 독전이잖아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보수 쪽은 늘 보면 검증받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그런 자들이 와서 이런 선거판을 흐트리고 윤석열 그 수계로 얼마나 우리 나라가 엄청난 국위에 손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짬을 보던 한덕수 또 대행 이렇게 또 나요하며 손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설마.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계속 헌법재판관 지명을 안 하고 여러 가지 행보를 했던 것들이 다 계획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참 블랙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분위기는 국민의힘에서 딱 하는 거 보면 그 누구죠? 권영세 위원장이 그 뭐죠? 그 당문 활짝 열 것. 그래서 빅텐트 얘기 분명히 했고 그 이양수 사무총장도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치가 있다.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합의가 있다라면서 출마를 거들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손학규 전 대표님은 그러니까요. 갑자기 방송에서 그런 거 경기고 선후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경기고 선후배잖아요. 아, 또 학연으로 또 묶여 있는 건가요? 그거 저희 당 같은 대표님- 그거 말고는 없죠. 뭐. 저희 당 대표하신 아니 지 오늘 않았나요? 아침에 저도 라디오를 듣는데 뭐 계엄이라는 거는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민주당이 너무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손학규. 이상호 대표 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해가 안 권성동, 권영세랑 이양수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한덕수한테 손짓하는 것은 자기네 당내 인물들을 키워오지 못한 걸 자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2의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도 외부에서 이제 수혈해가지고 이렇게 폭망했잖아요. 또 폭망하는 길이고 한덕수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폭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공직자 생활을 스스로 공헌한 것처럼 이제 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마지막 소임으로 삼겠다 막 반복적으로 몇 번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지금 뛰쳐나가려고 하는 선수로 이게 자기 말년을 갖다 스스로 이제 말아가는 행태고 떠날 때 그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때 떠나라. 이미 늦었는데. 이미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기 진짜. 아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한덕수가 출마하면 네. 그 내란 딱 그 그냥 내란 세력의 재집권 그 프레임이잖아요. 그쵸. 내란 피의자 아니야 지금 더 내란죄 말이 안 되는 피의자. 상황이죠. 3년 동안 나라 다 거덜내고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나와도 당선될 가능성이 난 없다고 보거든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등이 저렇게 한덕수를 띄울까? 아니, 왜 워낙- 그러겠어요? 워낙 열세니까 지금 후보들이 말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흥행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안 될 줄 알아요. 토사구팽 시키려는 거야. 나중에 한덕수 나가서 너 그냥 나가서 져. 너 토사구팽하고 이제 당권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나는 걔네들이 숨은 의도가 있다고. 그것도 좀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리고 저기 권권 그 어차피 누가 나가도 지금 힘들다라고 보는 거지. 거기다가 한동훈이가 나가서 되는 것은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더 싫다는 거죠. 저기가 보면 만약에 한덕수 나오면 또 코미디가 이제 최상목이 또 어게인 대행이 되는 거 아니야? 참 그거 보고 대행 어게인. 대행 어게인 하면서 지금 미국 가 있지만 또 흐뭇해하지 않을까. 진짜. 아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표현 좋네요. 그래요. 대행 잘했어요. 어게인. 그 진성준 의장이 방송에서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고 네. 그랬잖아요. 자, 아유 참 최상목 또 대행 두 번째 두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 번 하기 쉽지 않 그러네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최상목이 다시 대행으로 거기 정말 그러면 또 빨리 거기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민청에서 또 기자회견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 빨리 저 6월 3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항상 진짜. 그 탄핵 주동하고 그랬잖아요. 건민청. 지금 법사위에서 둘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 하나도 소추안 그 법사위로 조사 조사하고 보냈잖아요. 있잖아요. 네. 청문회도 끝났고 이제 다시 본회의로 보내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 그 보내자고 할 거죠.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 도민청은 이렇게 치고 나가야 돼. 야, 참.
잘 보내주시고요. 저희 그 방금 말씀하신 이용 의원님, 이 댓글 읽어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날씨 박사님, 이용 의원님 잘생겼어요. 외모 평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역구 분이네 네. 지역구. 그리고 최현일 의원님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고 응원의 메시지가 또 지역구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하게. 김현정 의원님은 네, 잡초처럼 님이 최현일 의원님 응원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해주세요. 꼭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뭐 안 했나 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잘생긴 이용 의원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오늘 지금 언론 지면을 강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건으로 발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법관 우리나라 대법관 14명인데 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다루는 거는 그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이례적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것 또한 두 번째로 또 이례적이고요. 세 번째 전원합의체 회부했는데 바로 첫날부터 심리에 들어가고 심지어 내일 또 2차 심리를 한대요. 전대미문의 진짜 사건 전원합의체가 진행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박 의원님 또 변호사 생활 하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거 아닙니까? 네. 대법원은 늦게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래를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주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보시면은 계엄과 내란 국면, 서부지법 폭동, 그 다음에 이제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말을 안 해요. 사법부의 수장인데 이런 위헌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고 대법원의 어떤 대법원 구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100일 넘게 계속 봉쇄되고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서는 막 일사천리로 끌고 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그런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는 국민의 주권 행사라고 하는 이런 큰 장에서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법원의 그 판단에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아니, 어떻게들 그리고 보세요, 이 사안? 저는 이 사건은 지금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결론이 바뀐 그런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2심의 결론이 굉장히 명쾌하고 뭐 법리적 의견을 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사건은 저는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좀 예외적인 그간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사건 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저는 뭐 이게 뭐 파기자판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대법원의 이런 편파적인 그동안 지켜왔던 중립성, 뭐 공정성 이런 거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근데 그나마 좀 좋게 해석하면 이제 보수 측에서 계속 뭐 압박을 넣는 것도 사실 이제 비판하잖아요. 왜 빨리 안 하냐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그 또 거긴 또 반대로 이제 어쨌든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것들에 영향을 아예 받지 못하니까 공정성 시비에 걸리니까 헌재는 그래서 기일을 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선고 때까지 좀 지연시킨 그런 측면이 있지만 결국 8대0 파면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박지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워낙 항소심에 대한 입증 관계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법리도 너무 명확해서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또 윤석열 검찰이 상고한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됐다라고 뭐 아니 구속 취소는 즉시 항고 안 하는 빛의 속도로 상고했죠. 네. 네. 자들이 아니 이거는 상고한 것부터 하나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공정성 시비에서 혹시라도 좀 저거 할까봐 네. 대법원에도 그냥 일단 소부 말고 전원 합의체에서 해부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며요. 네. 파기환송 또는 기각. 네. 둘 중에 하나니까 기각시키면 뭐 그냥 끝나는 거고 파기환송시켜도 어쨌든 6월 3일 전에는 성공하기 힘들죠. 확정되기는 어렵죠. 음. 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대법원도 헌재처럼 또 한편으로는 또 주목도 좀 받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헌재 엄청 주목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은 거의 이제 뭐 맞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 의원님은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서 좀 더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제 조금 더 이견의 어떤 부분들을 봉쇄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선회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최 의원님은 그런 네. 기대를 한다는 거죠. 저는 하여튼 뭐 부정적인 그 의견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네. 지금 압도적인 그 대선 후보 뭐 확실한 그 후보를 뭐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서 그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그거를 한다. 첫 번째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국민적 정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긍정적으로 이제 선회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전원 합의체 통해서 이게 대선 선거일 전에 무죄 확정을 통해 가지고 사법리 그런 이제 논란. 왜냐하면 헌법 84조에 보면 이제 형사 소출을 할 수 없다 기소인데 그 기소가 이제 판결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뭘까 법원의 어떤 좀 부담과 또 대법원이 이제 각급 법원들에 대한 지침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선회를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50%도 넘었다. 그리고 거의 뭐 이제 9대 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혹시나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진영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그렇죠. 그래도 네. 최악의 상황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제를 하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이제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죄로 확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기대를 하는 것이고 이제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공직선거법 그렇죠. 똑같이 네. 허위사실 공표였고요. 그때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올라와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돼 가지고 오히려 무죄로 무죄가 파기환송이 됐어요. 파기작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파기환송. 환송. 그래서 이제 좀 지금하고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대죠. 근데 그때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가지고 한 달 만에 선고를 했어요. 그때도 사실은. 아. 근데 이제 그때는 뭐가 달랐냐면은 대법원의 소부에 배당돼서 한 7개월 정도를 심리를 충분하게 하고. 심리를 했어요. 숙성을 시키고 이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냥 소부 배당 그날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무죄를 선고한 핵심적 기준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러저런 발언들 표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중하게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범죄 인정할 때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죄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 기준에 따르면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기본권적인 측면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항소심에서 워낙 꼼꼼하게 이제 무죄 판단 근거를 그렇죠.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는 대법원이 뭐 다른 판단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나 저는 합의체라는 게 저는 그 대법관들이 이렇게 결론을 동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의견을 물어 다수결로. 네. 다수결로 하는 거야? 예. 다수결로. 지금 14명인데 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본인이 겸하고 있는 회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고. 예.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또 그 빠지고 해서 12명이 그래서 7명 이상의 어떤 과반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파기자판 걱정을 많이 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보수 쪽에서 파기자판 해야 된다 이렇게 사설을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네. 아까 좀 전에 사례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죠. 파기자판이니까 예를 들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났어. 그거를 무죄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 네. 파기자판은 가능하죠. 이게. 그렇죠. 유죄를 무죄로 하는 거. 근데 무죄를 유죄로 하는 파기자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선례가 없습니다. 예, 예. 그게 선례도 없고 그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그렇죠. 양형 할 수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유죄를 내리면
파기 환송시켜서 고등법원을 다시 양형을 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네. 파기 재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기각시키면 되는 거지. 음. 지금 무죄니까 그걸 확정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기각시키면 그냥 그 대법원에서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이건태 의원님이 네. 우리 그 의원방에 올린 거 보니까 되게 좋은 해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조희대 대법관이 사전에 이게 지금 뭐 그 의견을 구했는데 아까 말한 형법 84조 불소지 특권 헌법. 헌법 관련해 가지고 그 의견을 많이 물었는데 이것은 그 중단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여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예견을 해서 뭐 이렇게 전원 합의체에 올려가지고 그런 해석까지도 해줌으로 해서 일선 법원에다 지침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쓰셨는데 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맞아요? 어제까지는 저도 그렇게 봤는데 내일 또 또 심리를 심리한다는 속행한다는 거고.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이거를 속전속결을 할 생각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왔어요 이제. 근데 이제 진짜 5월 11일 썰이 있는 거. 근데 저도 긍정적으로 날짜까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또 시각에서 떠나 보면 이게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헌법재판소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엄청난 열광과 관심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어떤 대법원 같은 경우도 어떤 자기들의 존재감 또 관심을 딱 증폭하고 나서 무죄 확정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뭐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데 그런 북한의 정무적 양심을- 고려. 아니 우리 네. 최원 네. 의원님은 항상 긍정적이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네, 아니, 최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의견들이 또 그런 희망사항이지, 의견이 있어요. 희망. 또. 그리고 귀 네. 기울이면서 듣다 보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아니, 나도 똑같이 좀 얘기했잖아. 긍정적인 똑같이 얘기했잖아. 네, 기운이 생기는 것 부정적인 같긴 곳 합니다. 써왔는데 막 네. 말씀하세요. 왜, 왜? 네.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그러면 또 근데 아까 최 의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거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내부에서 어떤 힘들이 작동하는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매우 이례적인 상황들이 이제 그인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죄 확정은 확실하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론의 여지는 없지만 혹여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헌법재판소 때도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때도 정영식 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재판관이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뭐 전혀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우리 조희대 대법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죠. 네. 유일하게. 그렇죠. 그 사람이 저렇게 저런 결정들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걱정도 되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그 몇십 년을 그 판사했던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죠. 역사에 남는 자기 이름을 쓰는 판결이니까. 입증과 뭐 네. 법리까지 뒤집지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여기도 보니까 댓글 중에 불안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당에서 불안하다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리고 드디어 수수님 그리고 박종원님 저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억지로 응원했어요? 네 뭐라고 응원했는지 알려주셔야죠. 여기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박지혜 의원입니다. 뭐 이런 거. 네 거기까지 하고요. 평택에서 안 들어오셨나 보네. 평택이라 네 평택에서 빨리 들어와 주시길 네 부탁드리고 마지막 주제 그러면 저희 김현장 의원님 주제로 네. 아니 제가 이게 이제 우리 민주당의 경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제 뽑아봤는데 뭐 지금 어대병에서 이제 구대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뽑았냐면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주 얼토당토 않는 난리가 얘기를 났어요.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국가냐고 막 권영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민주주의랑 압도적인 지지받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대체 민주주의 예를 들어서 뭐 그 경선 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무슨 그러니까요. 불분명히가 있다든지 지들이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이 주장했던 부정선거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안 되면 다수결 원리에 대해서 그렇죠. 결정하는 기본적인 헌법의 원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민주주의 파괴해갖고 파면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그리고 그 윤석열을 두둔한 게 또 누구야? 권영세, 권성동.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에 대해서 그런 민주주의 파괴한 것에 대해서 네. 반성부터 해야지 어디다 대고 그냥 민주주의 부러워서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초딩적 마음으로.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의 그 모든 그 패널들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어디서 이렇게 적어줬나 봐. 아, 적어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뭐 그 저기 그 김동연 후보하고 김경수 후보가 나중에 그 보복당할까봐 일부러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않는 거래. 그만큼 지금 그 이재명의 그 일극 체제가 그리고 그런 무서움을 탈 정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예 말씀하시죠. 이제 이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원 50%, 국민 50% 당심 네. 민심이잖아요. 이게 90%대까지 나왔던 거는 당심과 민심이 같다는 거라 좀 봐요. 국민 참여 경선이잖아요. 네. 김무 참여 경선이고 그거는 뭐냐면 내란이 터지고 나서 이 나라가 거의 뒤죽박죽 됐는데 내란 세력 척결하고 비정상의 정상하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란이나 여러 가지 총체적 위기 있을 때 잘 싸워줬고 또 비전도 있고 준비가 된 대통령이라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지한 거죠.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과 민심이 일치해서 90% 나왔다는데.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도요 84% 꿀했어요. 그때는 뭐 그러면 그때도 뭐 반민주주의였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보면은 탁 대비되는 게 우리 민주당의 경선은 굉장히 품격 있는 그 경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후보들이 막 인신 공격하고 이럴 굳이 경선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각자 할 얘기 다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주도권 토론에서도 보면은 날카롭게 질문 다 해요.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도 하고 자기 의견들 피력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선 본연의 본질적인 모습에 가장 접근해 있어요. 정책 경쟁하는 거고. 근데 국민의힘 경선 보면은 정말 유치원 반장 선거 MBTI 하고 갖다 밸런스 붙이는 게임 것도 하고 아까울 정도로 네. 키높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경선은 전대 경선보다 지금 참여율이 더 높아요. 맞아요. 투표율도 많이 올라가고 네. 있고, 근데 국민의힘 경선은 숫자만 많았지 흥행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이 그렇게 되는 거 그거나 좀 지도부가 신경 쓰지. 남의 경선에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배 아픈 소리 하지 말고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당의 경선은 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 대선 때보다 투표율이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뭐 네. 영남은 70% 넘었어요 투표율이. 그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투표를 했다고 그렇게 또 저거 했잖아요. 또 뭐 그렇죠. 관심이 없다는 동 근데 투표를 높으니까 또 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당의 그 경선의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란 윤석열 파면됐는데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네. 내란 진행 중인데 결국은 내란 종식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열망이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선 그 국면을. 그렇다 보니까 1위와 2, 3위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내내 그 피해자로서의 상징성도 있고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계속 기소폭탄 당하고 표적수사 당하고 이거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분이고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그냥 그 대세론을 넘어서 그냥 대안 불가능으로 해가지고 본선에 가서 압도적으로 이겨라. 이 당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민심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여론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될 정당이 이게 민주주의냐고 뭐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인가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한 100% 나왔다는 거야. 맞아요. 이게 권영세가 한 얘기예요. 네. 9%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본인들이 이런 뭐 내란을 일으킨 세력인데 그걸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뭐 심지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득세를 하면서 경선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우리 당 왜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배나라 감나라 할 처지가 아니다. 네. 본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과도 없고 이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뭐 그런 계획도 없으니까 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네들 내부의 권력 다툼 같은 그런 양산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앞으로 나가는 저희 민주당 뭐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고 싶어서 안간힘 쓰는 거 아닐까. 네, 그렇게 그런 거예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제가 산무 경선 이렇게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엄과 내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일무, 정책 경쟁이 없는 이무, 정말 그래서 결과적으로 흥행이 없는 삼무, 이 삼무 경선. 근데 반대로 우리 민주당의 경선은 삼유 경선이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한 청사진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정책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흥행하는 투표율도 많이 올라가는 이런 삼유 경선. 이런 워딩도 만들어내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감탄합니다, 진짜. 지금 생각났어요. 만드신 근데 건가요? 하나씩 반박을 좀 하면 반성을 반박이요? 했어요. 변영세가 반성했어. 뭐라 무슨 반성을 했는지 아세요? 민주당 못 막아서 민주당의 줄타내걸 막지 못한 반성을 그 방향으로 했군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처음에 바로 탄핵되자마자 파면되자마자 반성을 했는데 나중에 기자들이 그 질문하니까 그 반성이 아니라 민주당을 막지 못한 반성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있어요. 저쪽에 정책이 없지 않아요. 네. 그냥 반 이재명이 정책이야. 너무 선명해. 모든 후보가 8명 삼무 경선 걷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맞았어. 흥행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진짜. 일무. 그래도 저기 저 주목받은 게 한 2-3개는 있잖아요. 그 저기 드럼통하고 드럼통. 그 저기 뭐야 그 키높이 구두 그리고 뭐 생머리냐 뭐 그거는 좀 그거만 난 그것만 기억나. 남았어요. 그것만 네. 기억나 지금. 시원하게 답변도 못 들을 거면서 질문을 왜 했을까요? 질문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쟤네들은. 아이고 네. 참.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그 충청권, 영남권 이제 경선을 마쳤고 이번 주 중에 네. 그 국민 선거인단에게 ARS 100만 명의 선거인단에게 전화가 지금 돌고 있나요? 돌고 있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니 내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니, 이미 저희 100만 호남권 호남권 걸리네. 호남권 투표가 진행 중이고 호남권이 여론조사는 돌고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여론조사는 21일부터 27일 사이에 이틀 동안 전화가 돈다고 있기 이게 때문에 보니까 이제 저쪽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시비 걸 게 없으니까 호남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낮았다. 과거의 당대표 선거나 뭐 이럴 때 또 이거 갖고 트집 잡더라. 그러니까 민주당의 적자가 호남인데 호남에서도 낮았다. 이걸 시비 걸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비조차도 우리가 네. 용납하지 않게 호남의 우리 당원분들께서 네. 현명한 진짜요. 판단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호남에서 90% 이상 나와도 뭐 그것 때문에 또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90% 넘으면 또 90% 독재냐고. 넘는다고 또 시비 걸겠죠. 일요일 날이 마지막이고 이제 그날 네, 이제 일요일이 후보 확정. 수도권, 강원, 제주. 제주. 우리 다 일요일 날 그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긴장 걸린 게 뭐냐면은 투표율 올려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70% 넘어갔어요. 그 지역구별로 이제 투표율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권리당원분들, 대의원분들 최대한 좀 집중하고 또 저희는 이제 차량 대절해 가지고 또 이제 킨텍스에 집결하는 것까지 차량도 이렇게. 대절하십니까? 이게 그 제가 돈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당원들께서 네. 이 전화가 02로 오니까 안 받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최근에 오는 02 전화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네. 네. 저희 사실 호남에서 투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대선에서 2022년에 그때 이재명 후보님이 호남에서 표가 조금 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호남의 당원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날 때 됐는데 우리 최현일 네. 의원께서 경선 캠프 얘기 좀 잠깐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정책본부에 있고요. 정책본부에 있는데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뭐 괜찮죠. 다 뭐 이게 나왔던데. 이미 지난번에 뭐 다 나왔던데. 그리고 반 강제로 공개했는데 지난번에.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아까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에이. 그 윤호중 우리 총괄 본부장님 우리 정책본부 밥 한번 산다 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왔고요. 근데 보니까 이미 정책이나 이런 아젠다가 정리가 너무 잘 돼서 잘 됐어요.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이제 당 대표 하시면서 또 워낙 또 잘하셨고 그래서 정무적인 어떤 저는 이제 행정 파트, 행정이나 네. 좀 행안이 지방 분권이니까 그런 쪽을 하는데 스크린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캠프에 있는 이제 우리 자원봉사 분들이 워낙 보좌진 분들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래 하고 제일 이제 바쁜 데가 이제 그런 데죠. 뭐 상황실이나 또 TV 토론팀 그리고 저희 공보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조직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힘드신데 지금 뭐 워낙 압도적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끝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서 또 그런 공격하잖아요. 이거 부자 몸조심한다고 이재용 대표. 별 술은 못 진짜 드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레파토리는 원래 다양하네요. 몸은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전략을 아니에요? 갖고 있어? 또 지난번에는 또 뭐 그냥 뭐 너무 뭐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다 이게 뭘 하면 뭐 한다 그러고 두 명은 착한 2등 전략 쓴다라고. 왜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냐? 이게 사법 리스크 같은 거 왜 얘기 안 하냐? 우리 최 의원님이 지금 정책 담당하신다 그랬잖아요. 정책이요.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정책이 아니고 집권했을 때 실제로 이제를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치하고 구체화되고 이런 방식으로 또 신중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놓으면 그걸 실제로 해야 되거든. 바로 몇 달 뒤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는 아직은 당 후보가 확정이 안 됐고 당의 어떤 정책위와 당 캠프와의 이 공약을 화학적 결합시켜서 최종적인 정책과 공약으로 이제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2, 3주, 3, 4주 가는 좀 당 내부적으로 이게 당의 공약이다,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 정책위가 좀 공지를 했잖아요. 당분간은 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당 캠프에서 이제 다지고 있는 정책이 핵심적으로 이제 다만 중간에 이제 정책 단위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게 일부 이제 지지 단체에서 약간 이제 설익은 이제 그 네. 최종 확정된 공약이 안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향후에 교통정리해가지고 이제 정책본부에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향후에 이제 선대위로 이제 가시면 다 여기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당직 있으신 분들이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것 같고. 선대위 되고 나서 이제 마무리 6월 3일 마무리 될 때까지 압도적으로 진짜 확실하게 한 30% 이상 격차로 네. 승리를 해야죠. 그렇죠. 네. 압도적 승리가 중요합니다. 네, 저희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뭐 남은 기간 동안 사실 27일 날 이제 그 뭐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정말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원팀으로 네. 이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어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김현정 의원이 너무 흐뭇한 표정. 그러게요. 끝나서 그래요? 내가 댓글 달았어. 자작글 뭐하러 달았어? 김현정 화이팅. 평택 김현정 TV에서 김현정 화이팅 달아주셨습니다. 또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자수를 하시고. 아니 네. 아니 그게 하는데 내가 쓰고도 웃겨가지고. 아니 그 방에 보좌진들은 뭐 합니까? 그러게요. 네, 미리 부탁을 하고 아니 내가 나오세요. 아까 그 최현희 의원하고 박재 의원 좀 달아주라고 내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왜 정작을 저는 의원님이 왜 안 안 해요? 해요? 저는 왜 달아주라고 안 해? 그거 아까 시킨 거 같더만 그 본인은. 그러신 거예요? 네, 저희 김광순님이 자주 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용 의원님 지역구시고 인천은 내일부터 투표하냐 물어보시는데 맞죠? 수도권 내일부터 투표 네, 시작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보내주세요. 내일부터 아마 카카오톡 알림이 처음에 갈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카카오톡으로 투표하라고 공지가 오고 그걸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또 ARS로 전화가 가고 그다음 마지막 날 또 다시 카카오톡 알림이 가고 이렇게 총 4일 동안 투표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일요일 날까지 모두 우리 당원님들 잘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까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많이 궁금한데요. 일주일이.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의 케미가 좋다, 조화가 좋다 이런 또 이제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작전하는데 동접이 매달 네, 오늘 조금 덜 들어오셨어요. 아직 저희 만 목표에는 명? 좀 미치지 못하는데 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도 보다 알찬 방송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에 초선 박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